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벗 TV 민생연구소입니다. 돈은 돌아야 돈이고 또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가 시급하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습니까? 마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에서 먼저 돌고 전 국민에게 본격적으로 지원된 지 2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가구 중에 무려 93% 벌써 12.6조의 돈이 지원이 됐는데요. 우리 서민들의 생활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아졌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또 지역경제 복에도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하지만 얼마나 어느 정도로 그런 도움이 되고 있고 돈이 돌고 있는지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이 가게, 시장 정말 많은 분들이 북적북적여서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된 곳곳에 달라진 풍경들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요즘 시장 분위기는 꼭 명절을 맞은 기분이에요. 지난주 말부터 이렇게 지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10일 이후 전 국민에게 주는 이 재난지원금이 아마 지금 크게 작용을 해서 3개월 이내에 쓰기로 했기 때문에 막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골목상권에 많이들 나오는 거예요. 재난금으로 해주세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니는 게 꺼려지죠. 그런데 이제 어저께 재난지원금도 받고 그래서 좀 장을 좀 보러 나왔어요. 아, 오랜만에 장 보러 나오신 거네요. 네. 오늘 뭐뭐 사셨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콜라도 사고요. 많이 사셨네요. 우유도 사고 그랬어요. 많이 사셨네. 이게 다 재난지원금으로 사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쇼핑해 보시니까 뭐 어떠세요, 어머니? 글쎄요. 좀 그래도 나라가 그래도 부자니까 이런 거 탈 수 있겠죠. 옛날 생각하면 고맙죠. 옛날에는 엄청 어렵고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살으니까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해요. 보면 이제 재난지원 카드 이름 써 있는 거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일반 카드인데 거의 다 재난지원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많이들 쓰세요. 확실히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 경기가 좀 좋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은 평일에도 많이들 나오시는 거 보면 그 덕택이 아닌가 싶어요. 핸드폰으로 뭐 예, 예. 제로 그거 제로페이 그건 어디서 여기서 다 예. 쓰세요? 그럼요. 어머니 이거 빨리 쓰셔야 돼. 8월 말까지 이거를 빨리 써야 돼. 이렇게 누르면 아 이렇게 되네. 이게 딱 떠. 이렇게 여기에 보면 모바일 상품권 요거를 딱 누르면 결제하기 나오잖아. 여기에서 네, 써야 그래 돼. 이제 예. 아들인데 얘기가 그래 잘 써야지. 예. 서울시에서 주는 재난기금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그 제로페이로 그걸 써야 되거든요. 상품권으로 받았으니까. 근데 그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면 제가 더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고 해야 될 거예요.
5월 11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지원금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 한 목요일부터 네, 조금씩 손님들이 이렇게 카드 이렇게 받으신 걸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전 하기 코로나 이전의 매출 정도까지는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올려준 것 같아요. 애 안경 바꿀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재난지원금이 나와가지고 마침 유용하게 잘 썼어요. 평상시에 뭐 안 사던 소고기 조금 먹고 또 뭐 간식거리도 좀 유용하게 썼어요, 이것저것. 이 정부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나 이런 대기업 유통재벌들한테 못 쓰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민 자영업자들이 하는 가게들이 직접적인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좀 몇 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거를 좀 제안하고 싶어요. 야, 망원시장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평소에도 내내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아무튼 재난지원금의 특수적 효과가 지금 시장 곳곳 느껴진 것 같아요. 저도 길 가다 보면 가게마다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 있고 맞아요. 재난지원금 됩니다라고 붙여놓은 것만 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 또 경제 전문가. 네. 저희 또 항상 이분을 모시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소장님과 함께 50분 쭉 갑니다. 네, 쭉 좋습니다. 갑니다. 예. 네. 소장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전입니다. 지금 4월 28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어디에 쓸 것이냐 이렇게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그때 대답의 51% 이상,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식료품비를 쓸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소장님, 실제로 그렇게 썼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말에 식자재를 직접 구입하러 가신 분들, 또 하나는 외식, 그래, 이 기회에 고기 좀 먹어보자. 맛집 찾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실제로 앞서 이제 리얼미터가 전국의 18세 이상 500여 명의 성인한테 대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했어요. 재난지원금 나오시면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절반 가까이가 식료품이었어요. 응답자의 51%가 식료품비에 사용하겠다라는 답변이 많았고, 그리고 이게 두 번째가 공과금 납부하겠다는 게 13%였는데 네. 공과금은 사용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 전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답변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문화생활비, 그 다음에 의약품 구입비, 교육비, 통신비 순이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서울시가 긴급재난생활비 총 한 2,100억 원 정도를 사용한 걸 빅데이터로 좀 분석을 했어요. 결과를 보니까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과 같은 유통업계 사용한 게 44%입니다. 그리고 요식업에서 22%, 네. 식료품에서 12%의 순으로 실질적으로 지출액의 거의 80% 가까이가 먹거리, 생계를 유지해서 썼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뭐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가장 급격히 나빴던 것들이 바로 교육학원, 네. 교육비, 그 다음에 여행업종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에서 온라인이 안 되지만 오프라인이 되는 3개 업종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뭐냐? 영화관, 배달업종, 아. 그리고 교육업종입니다. 네. 예. 온라인으로 그으면 안 되는데 현장에서 단말기를 갖고 와서 거기서 그으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목돈이 들어가니까 미리 가서 선결제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번 긴급재난지원비, 지자체에서 내는 제한비를 합쳐서 꽤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니까요. 그 배달앱도 온라인 결제는 안 되지만 전화로 오프라인. 시켜갖고 오니까 현장 결제가 된 거 저도 맞아요. 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평소 꼭 사고 싶었던 어느 안마의자나 헬스케어 제품인데 계약금만 먼저 그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된다는 거니까 아무튼 국민들께서 요리조리 굉장히 현명하게 잘 쓰고 계신다고 느꼈는데요. 소장님, 근데 실제 그 경기 회복 효과, 지역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도움 효과 이것도 지금 뭐 일부 통계가 잡혔다면서요. 맞습니다. 벌써 이제 2주째 접어들어서 첫 주에 대부분 이제 신용카드이잖아요. 신용카드 매출을 비교해 봤어요. 전국 소상공인들이 과연 1년 전과 지금의 매출을 비교해 보니까 재난지원금이 풀린 이후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카드 소비가 시작이 됐는데 카드 매출이 1년 전 수준을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위기가 경보 격상 이후에 이제 12주 만에 첫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번 주부터는 카드 이외에도 지역사람 상품권, 선불카드가 네. 같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이번 주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마 2주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제 카드 사용뿐만 오. 아니라 이제 소비 진작 효과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 네, 그렇군요. 정말 돈이 돌고 있군요. 아, 예. 네, 그렇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은데요. 이제 그동안 소비자들의 닫혀있던 지갑이 열리면서 이 상인들에게는 정말 숨통이 트이는 요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소비자들도 참 요즘 기쁜 나날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내가 평소에 못 먹어봤던 거 한번 이기에 먹어봤다고 뭐 돼지고기 먹었던 거 소고기 먹어보고 뭐 평소에 못 먹어봤던 조금 뭐 비싼 뭐 네. 피자나 아이스크림도 먹어봤다 이런 거 보면서 약간 뭉클하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이 시민들은 재난지원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구두 처음 시작한 지는 지금 만 48년 됐어요, 지금. 원래 수선하던 사람이 아니라 공장 제품을 하던 사람인데, 2년 계약을 해가지고 요 위에서 이제 거기 공장도 저렴하고 해가지고 2년 계약해서 했는데, 딱 2년 다 되니까는 자기가 건물 쓴다고 나가라는 바람에 내가 모든 걸 갖다가 거래처고 뭐고 다 없애고 기계고 다 없애고 나올 실정이 되다 보니까 물건 한 4, 5천 되지 거의 1억 가까이 내가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나오다시피 했었어요. 이게.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는 제가 매출이 한 200은 됐어요. 200은 집세 내고 가게세 내고 집세도 월세니까 그다음에 여기 뭐 먹고 부식비 뭐 물건 사고 뭐하고 해도 한 200도 충분한데 지금 한 달 매출이 지금 뭐 한 돈 100만 원으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절반이 뚝 떨어지니까 저 구두 아니면 딴 거 할 게 없어요. 뭐 좀 만 원을 지금도 거의 이제 48년 동안 내가 구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구두에 또 내가 이 평생을 가서 해야 되니까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이거는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내가 저 동사무소 가서 이제 또 얘기하니까 30만 원 그저 받아가지고 다른 데 쓸 게 없고 일단은 내가 밥 먹는 데는 아무 부담 없이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야. 이 카드가 있음으로써 저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30만 원이 남들은 작겠지만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거 신청하게 되니까 내가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들떠서 또. 그 생활에 이제 보탬이 많이 되죠. 뭐 쌀도 사고 뭐 반찬거리 사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한 평 들까만큼 하는데도 혼자 살거든.
그래, 서로들 이제 말도 안 통하고 상막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 노동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 못 가가지고 힘들죠, 이제. 없는 사람이니까 그 정부에서 주니까 고맙기는 고맙죠. 네, 아무튼 뭐 참. 오늘 재난지원금에 뭐 아쉬운 점도 있고 뭐 아직도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 일부 있으신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유용한지 계속 보는 내내 저희들도 계속 흐뭇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참 이 재난지원금 필요하신 분들 뭐 지금 온 국민이 다 힘드니까 모든 국민분들께 재난지원금이 잘 쓰이고 있지만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으로 참 제대로 이렇게 또 소비를 하면 좋은데 이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홈리스 노숙인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재난지원금 받기가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동현 홈리스 행동상인 활동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지금 뒤에 보이시네요. 예. 네. 활동가님, 이 정부 재난지원금 그 이전에 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지급률 보니까요. 노숙인 조사 대상자 가운데 겨우 11%에 그쳤다고요? 왜 이럴까요? 저희가 안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지자체에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랑 비슷해서 급하게 이틀 동안 설문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거리홈리스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한 102명 조사를 했는데 90명은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해도 못 받는, 실제로 받은 사람은 10명 남짓하게 됐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주소지, 주민등록지와 현재 거주하는 곳이 너무 멀거나 거주불명 등록돼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정보를 제대로 못 받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예. 이동활동가님, 네네,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그 노숙인 분들은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네네, 방금 그렇죠. 말씀하신 거주불명 등록, 이건 어떤 걸까요? 등록은 되어 있는데 거주불명이다. 우리 시청자들 이해를 좀 도와주십시오. 네. 과거 말소자라고 보시면 돼요. 주민등록 말소라는 제도가 2009년도에 거주불명 등록 제도로 바뀌어서 주민등록지에 가보니까 안 살고 있더라 이러면 최종 행정동에 주소지를 두는 방식이 거주불명 등록 제도죠.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관리 주소가 임시로 부여되니까 받을 수는 있는데 아직 못 받는 분들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거주불명 등록자도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질의를 하면 대답을 해요. 예. 근데 문제는 직접 찾아가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대다수세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이 홈리스 분들은 이 지원금 신청하러 갈 때 드는 뭐 교통비도 좀 부족하실 거고 인터넷, 핸드폰 이런 게 좀 환경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네. 또 재난지원금 뭐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무원분이 노숙인 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찾아가는 신청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홈리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이나 노인, 찾아올 수 없는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찾아가는 신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보 접근이라든지 이런 실제로 거주지와 거소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숙인 시설에 공무원이 와서 신청을 도와주고 또 가구가 분리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병행한다라면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앞전에서도 시민들 한 52% 정도가 식료품비로 썼다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보면 거리홈리스들은 절반이 주거비로 쓰고 싶다라고 하세요. 근데 쪽방비나 고시원비는 전부 다 현금이나 계좌이체지 카드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받는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고 한 40% 정도는 지방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셔서 지방으로 쓰러 원정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동현 활동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제로 네. 정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하고 현금 서비스 이번에 병행하고 있으니까
그 방금 네. 이 노숙인 분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 저희도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 코로나 때문에 봉사 단체들 지원도 많이 끊겼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재난지원금 꼭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활동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화상 전화 연결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외계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아직 재난지원금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또 이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도 좀 제대로 받고 싶다 이런 목소리를 좀 내시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그 기준이 또 지자체마다 또 다르다면서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달라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가 227만여 명이에요. 야, 많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뭐냐? 일단은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 그렇죠. 남편을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고 계신 분들, 또 하나가 영주권자예요.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고 한국에 그동안 오래 살았다. 그리고 나는 외국인 근로자로 와서 세금도 냈다. 보험료도 냈는데 나는 안 되냐.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227만여 명 가운데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는 27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급 대상자가 총 12%, 10명 가운데 한 분 정도만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또 이게 좀 약간 달라요. 네. 경기도의 경우에는 외국인 가운데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한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시도 비슷한데요. 국적 취득자와 결혼 이민자 7만 4천여 명만 대상입니다. 국내에 거주하지만 영주권자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지자체 가운데 그나마 외국인 전체한테 지급하는 곳은 부산에 있는 연제구 천여 명만 대상이에요. 그래요? 네. 연제구. 9만. 좋네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결혼 이민자만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자체마다 이제 지급 기준이 들쑥날쑥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한국에서 근로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다 보니까 이런 걸 해결해달라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경기도 안산시도 그래서 뭐 전체 외국인들한테 지급하기 결정한 모양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개인 견해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게 예.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3월 29일 기준으로 예. 건강보험을 납부하신 분들을 예.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기준에도 들어있잖아요. 기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건 부합하니까 이분들은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합법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제 결혼 이민이나 아니면 이제 이민권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외받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불만,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논란은 있겠지만은 조금 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향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것을 저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요. 소장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로 한번 들어가세요.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사실 가장 논란이 되는 분은 어디는 되고 안 된다더라.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특히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이해해서 대형마트, 백화점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하시는데 근데도 이거 이런 데도 되네 하는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 이번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아이돌봄 쿠폰을 줘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업종에 대한 제한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품목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겁니다. 네. 이걸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요. 이거 빼고 다 돼요. 그러니까 백화점, 온라인, 유흥업소, 대형마트 이것 빼고 네. 그리고 이제 각종 공과금 이것 빼고는 다 돼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세계 이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아주 고급 식자재 유통업체 SSM 슈퍼마켓이라고 하는데 청담동, 도곡동에 있는 점 여기 사용 가능합니다. 아, 돼요? 예. 오. 그리고 이제 가구 공용 이케아도 이제 그 경기도 분들은 사용이 가능해요. 네. 또 샤넬이란 명품 백화점이 있는 명품이 있는데 백화점 밖에 있는 매장에서는 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자, 이러다 보니까 또 특히나 이제 롯데 하이마트는 전자매장 안 됩니다. 국내 이제 국산 전자제품도 롯데 하이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아이폰 매장, 아이폰 애플 매장에서는 또 아이폰 사는 게 가능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지? 이거는 오히려 기준이 너무 제각각이고 또 그러면 또 뭐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생필품은 안 되지만 또 골프 전문점에서 골프채가 가능하다든가 또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이런 데 이제 특수를 누리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사용처에 대한 논란, 또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좀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보니까 이케아
그다음에 애플 이런 데는 문제를 삼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소상공인들하고도 경쟁도 하는 관계이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 그다음에 대형마트 중에서도 기업형 슈퍼마켓은 안 되는 걸로 되는데 딱두 군데가 약간 됐어요. 비슷한 데가 돼서 또 논란이 있는 데가 있죠. 맞습니다. 이게 선생님. 대기업 계열이에요. 예. 대기업, 이 GS 계열의 더 프레시라는 예. 기업, 또 이마트의 노브랜드라는 여기 SSM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대형업체 위로 올라가면 GS 더리 프레시는 GS라는 대기업. 예. 그리고 이마트도 이마트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는 전국에 한 240여 개 매장 가운데 200개 매장이 직매장이에요. 네. 이마트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계열사가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전부 다 기업형 SSM은 다 풀어주든가 아니면 다 옥죄든가 이래야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정부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잠깐 행정안전부의 윤종인 차관의 기자간담회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용처 간에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그 개별 뭐 가맹점 어떠한 가맹점을 넣고 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중입니다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네. 아직 뭐 논란 중이니까 정부에서도 빨리 입장을 정하는 좋은 게 아무래도 가맹점은 중소상공인들이 하니까 사용이 가능해도 직영점은 대기업이 직영한다면 조금 제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고민을 저도 해보는데요. 근데 소장님 일단 또 그 논란은 또 정부나 지자체가 지금 논의 중이니까 기다려보고요. 어떻습니까? 경제 전문가로서 정말 지금까지 어쨌든 중소상공인이나 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데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나타날까요? 맞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1년 전과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동네 상권의 경우는 거의 매출 제로였거든요. 하루 매출 100만 원 하시는 분들이 5, 6만 원으로 뚝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식품 원자재는 그대로 또 상해서 버려야 되고 거기다가 월세, 임대료, 직원 고용비 이런 것들 부담이 되게 컸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이 세 개로 나눠서 하나는 지자체에서 또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 돌봄 쿠폰이 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7월 말까지는 지자체에서 준 걸 써야 되고요. 네. 8월 말까지는 정부의 긴급재난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아동 돌봄 쿠폰을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전 국민을 상대로 14조 3천억 원이 풀리는 거예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약 1,900조 정도 GDP가 되는데 0.75%가 풀리는 겁니다. 2018년 기준 가계 최종 소비 지출이 약 825조 원인데 약 1.7%가 풀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예산처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번에 13조 3천억 원이 전체 풀렸다라는 걸 가정하게 되면 내수 소비 견인 효과가 0.2%가량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는 사실은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분은 정부가 고용안정기금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건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사실 14.3조에다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아이돌봄 쿠폰, 뭐 아동수당 받는 집에 40만 원에다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고 일본 포천은 1인당 40만 원씩 줬단 말이에요. 하면 14.3조보다 더 돼서 한 늘어나는 거죠. 다 합치면 20조 가까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네. 효과는 조금 더 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많이 쓰이다 보면 소비가 또 느니까 또 가게에서는 고용을 유지하게 되잖아요. 계속 종업원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일자리 정책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런 효과 어느 정도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일자리는 후행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버티다가 어차피 둘하다가 내보내고 예. 가족 내지 혼자 하거든요. 실제로 지난달 47만여 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예. 청년, 여성, 임시 일용직이에요. 예. 이분들은 사회 보장이 전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고용보험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소득 절벽이에요. 그런데 그 통계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실제로 둘이 자영업을 하시다가 조용업은 내보내고 내가 하든가 아니면 가족의 인력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번 소비가 사실은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요. 네. 바로 한두 달 소비가 늘었다고 고용을 바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 정말 실제로 8월 말, 8월 말 되면
이제 고용진원금 사용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소비 절벽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중물이 돼서 정말 이 지역 상권이 좀 살아나고 과거에 내보냈던 종업원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 정도로 소비가 9월, 10월 이어져야 돼요. 그 역할을 지금 3차 추경 그리고 다음 달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담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한국판 뉴딜 플러스 뭐 이제 이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지금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발적인 기부로 들어가게 돼요. 그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느냐? 고용안정기금으로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거의 1조 원 가까이 펑크가 났어요. 너무 많은 실업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타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자, 그런 기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용의 어떤 선순환 효과에서 그 요금을 이렇게 그런 이제 충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차피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거든요. 네.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라도 지금은 가장 필요한 게 일자리가 나와야지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156만여 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3차 일자리 규모가 사실은 추경이 당초는 한 30조 원 규모로 예상을 하다가 이번에 더 쓸 것 같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10에서 20조 원이 더 붙어서 최고 50조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고 그리고 이거는 국회 벽을 넘어야 되거든요. 추경은.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아, 그래서 아마 오늘 재정전략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린 뉴딜. 그 그린 뉴딜을 포함하여 그 국가 부채 걱정하는 목소리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당분간은 그거보다는 돈을 더 쓰자 과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 그 문제의식 비슷한 것 같은데 소장님 이것은 대본에도 없는 질문인데 제가 하나만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중소상공인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서민 경제도 그렇고 하반기에 2차 재난지원금 한 번 더 나가야 된다는 여론이 벌써부터 막 댓글에도 많이 달려있고 몇몇 전문가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조금 신중해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런 저는 주장에 일단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네.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이 있느냐 없느냐가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에 하나 코로나19가 없어서 경기가 이제 뭐 KDI처럼 V자형 반등을 그렇죠. 한다면 필요가 없어요. V자. 예, 그럼 우리는 취약계층만 신경을 쓰면 네.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2차 대유행이 생기고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뭐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백신 개발은 치료제 개발보다 더 어렵고요. 네. 임상 일상만 시험이 돼도 마치 우리가 뭐 전부 다 얻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백신이 나오려면 멀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백신과 관련해 감염병이 초래한 질병이고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정말 종식돼야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로 2차 유행이 가을이나 겨울에 시작이 된다면 정말 하기 싫지만 저는 사실은 반대예요. 그리고 하게 된다면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소득 하위 30%, 소득 하위 50% 대상을 더 줄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지금처럼 필요 없으신 분들까지 다 주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이제 정말 또 한 번 유행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 되는데 이번처럼 100%보다는 더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집중해서 이번에 서울시가 하위소득 50% 한다는 것처럼 한 번 더는 검토할 수 있겠다. 네. 하나만 더 소장님 여쭤본 김에 오늘 왜냐면 우리 소장님 진짜 오랜만에 오늘 저도 지금 조금 나이 여유 있게 있는데. 모셔서 제가 먼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 나예요. 나 그래서 예약했어요, 지금. 이참에 어차피 이 코로나19라는 방역 위기는 앞으로도 이 기후위기라든지 환경위기 때문에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도 계속 그런 AI나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줄어들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 비슷한 걸 실험해봤고 효과 좀 있었으니 뭐 좀 당장은 아니어도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가자는 의견까지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뭐 세미나도 하고 있던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배해 봄으로써 네. 이제 굉장히 좀 그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에서 관심이 높아지셨다.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지라는 건 지속 가능한 복지가 가장 최고고 그쵸. 이게 일회성에 그친다면 복지는 나중에 줬다 뺏는 거는 굉장히 최악입니다. 네. 근데 우리 재정 상황을 감안하고 그리고 서구 선진 사례를 보게 되면 스위스에서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월 200씩 줄 테니 우리 전부 투표해 봅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반대가 부결되지 않았어요. 반대가 70% 이상 나왔거든요. 네. 아마 그분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게 보편적 복지라는 거는 정말 어려우신 분을 상대로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만에 하나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지난달 일자리가 2천만 개 이상 줄어들었는데 지금 일자리 50개 주가 전부 이동 제한이 풀렸어요.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지 않겠대요. 일자리 나와주십시오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나가면서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시간당 임금보다 수당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난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가끔 이게 설탕과 같아요. 제가 먹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내 기저질환을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이게 지속 가능성이 답보가 되는지 여부를 보고서 국민적 합의를 이어갈 사항이지 어느 한쪽 얘기만 듣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오케이. 역시 우리 소장님이 종합적 의견 또 주셨고 이거 나중에 또 한번 상황 버스 토론 더 근데 해보는 더불어 걸로. 플러스 알파로 이게 최근에 이제 저는 기사 보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게 콜센터 직원분들 이제 보니까 AI로 많이 대체가 돼서 엄청 많은 분들이 직업을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 아니, 지금 2020년에 벌써 AI가 우리의 직업을 뺏고 있어? 근데 이게 변화 속도가 워낙 이렇게 빨라요. 시대 변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사실 기본소득 얘기는 우리가 조금씩 나눠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요. 이제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린 건 이제 복지가 아니라 네, 경제 차원에서 그게 좀 많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 비대면 서비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 확산이 네.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변화가 맞아요. 일어나고 있어요. 원격으로는 말을 못 꺼내봤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기득권층, 맞아요. 이사들이 너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도 사실은 화두를 꺼내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비대면 의료라는 말로 하더라도 의사들은 지금 나 그러면 지금 코로나19에 협조 안 할 거야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변화상에 따른 일자리 감축은 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건 일자리로 풀 문제고 우리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현재 일자리를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은 별개의 문제. 이건 복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복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연결시켜서는 안 되고요. 저는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예요. 나한테 현금 1억을 주는 것과 그리고 나한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것과 두 개를 택하라 그러면 대부분이 다 일자리를 택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취약해서 내 능력 밖으로는 내가 안 돼. 정말 송파 세모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나는 일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복지가 더 좋기 때문에 나는 일할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생기면 국가는 죄악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네. 주의하면서 계속 토론을 이어가는 것을 하고요. 오늘 소장님한테 좀 충분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견해를 들어서 저희들 또 오늘 예. 도는 거 아니에요, 영상? 그러니까 오늘 매우 고품격 진짜 경제평론 좋습니다. 해주셨어요. 저는 다시 재난지원금 구체적인 현안 와가지고요. 요거 하나 여쭤봐야겠더라고요. 재난지원금을 또 불법적으로 깡을 한다, 뭐 아이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네. 약간 뭐 재난지원금은 전반적으로 지금 대단히 뭐 많은 언론도 긍정적으로 보고 국민들도 그러는데 그래도 약간 부정적인 면인 것 같은데 요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맞아요. 예. 대부분이 다 잘 사용하세요. 예, 예. 대부분이 다 잘 사용하시는데 앞서서 이제 그 우리 노숙하시는 분들의 경우 현금을 달라. 예. 우리 먹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잠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예.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말로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283만 명에 대해서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주민등록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가 실제로 깡이 나타나고 있어요.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로 받았는데 이거 20% 할인해서 팝니다. 상품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상인들은 현금으로 주지. 아니면은 물건값에다가 부가세를 더 얹어가지고 재난지원금 사는 분들한테 덤터기를 씌우는 거예요. 네. 이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SNS를 상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실손 의료보험 활용해서 현금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가짜예요.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SNS 상에서 굉장히 쉽게 이런 게시물들이 괴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부정유통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네. 절대로 이걸 현금화해서 쓰겠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는 현금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걸로 맞아요. 쓰시고
일종의 조산모사랑 비슷한 거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또 현금 쓰실 일 있을 때 그때 돈 없으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걸- 재난지원금의 네. 목적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인 분들 중에서 아직도 7% 정도 되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대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신청 마감일자 이런 정보 같은 것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세요. 네. 일단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거의 60% 넘게 신청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온 오프라인 신청 마감 기한이 6월 5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이제 요일제 없습니다. 아무 때라도 이제 찾아가셔서 해당 은행의 오프라인 지점을 찾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재난지원금 사용 지역 변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3월 29일 이전에 이사를 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카드 충전금의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1회 안에서. 그것도 기한이 6월 5일까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또 아니 맨 처음에 보니까 왜 거기 재난지원금에다가 전체 기부를 넣어놨느냐 실수했다 이런 분들도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정정 신청이 가능한데 그 기간도 6월 5일까지예요. 6월 5일. 다만 지금 선불카드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지급 신청이 8월 말까지입니다. 네. 아직은 제한이 없습니다. 8월 말. 그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종이로 주는 것은 사용 기한이 5년이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신용카드가 편하니까 예. 편해서. 편해서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아니 많죠. 그러니까 저도 지자체 주민자센터 가봤는데 또 선불카드가 없는 사람한테 선불카드를 주잖아요. 우리가 신청할 필요 없이 그냥 비치가 되어 있어요. 네. 선불카드 그냥 나와버리니까 차라리 그걸 갖고 다니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선불카드의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 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잃어버려도 환수가 가능한데 등록 안 하고 쓰면 아무나 주워가요. 그러니까 그 현금 잊어먹는 거랑 똑같은 똑같죠.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잊어먹으시면 안 장단점이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또 SNS 보니까 나 뭐 아빠랑 사이 안 좋아서 거의 대화도 안 하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저는 못 써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세대주 기준으로 네. 나옵니다. 저희 애가 대학생인데 네. SNS를 통해서 이제 재난지원금 나왔다면서요. 난 얘기를 하는 게 돈을 달라는 얘기였어요. 딱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난 그걸 못 본다. 야, 내가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뭘 달라 그러느냐. 이미 엄청 좋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있더라고요. 네네. 정말 심각한 별거나 이혼 중인, 소송 중인 경우에는 엄마랑 아들이 살고 아빠랑 딸이 만약에 이렇게 사는 경우는 5대5로 나눠주대요. n분의 1로. 이 신청서를 하면 소명이, 누가 양육하는지 소명이 되면 나눠준 경우가 있던데. 아무튼 소장님들도 신청을 하신 거네요. 제가 다 신청을 한 거고요. 세대주로서. 일부는 또 이제 좋은 일에. 기부도 하시고. 네네. 참. 야, 아무튼 아니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 정말 긴급 지원금 많은 분들의 정말 최근 우리 국민들 2주간 최대 화제였잖아요. 맞아요. 총선 전후에서도 논점이었는데 평소에 저희가 인철선에 모시고 너무 짧게만 이야기 들어서 되게 아쉽고 죄송했는데 오늘 길게 자세히 들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한 또 두어 달 후쯤에 또 우리 한국 경제 중요한 상황이 계속될 거잖아요. 이인철 소장님 한 번 더 모시고 또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부터 마스크를 안 쓰면 이 버스와 택시의 탑승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버스와 택시 이용하실 분들은 꼭 이 마스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수고해주신 이인철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TV민생연구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려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네, 방송 다시 보기 많이 해주세요. 유튜브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네. 긴급재난지원금 꼭 잘 사용하실 것을 다시 한번 꼭 신청도 하고 사용도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 TV민생연구소입니다.